우선 이 잉태, 임산부와 짠맛의 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저도 아이가 셋이고 또 늦둥이까지 있어서 지금도 육아를 하고 있지만 이 임산부 기간이야말로 정말 사실 소금과 물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근데 좀 잘못 알려진 그 상식들이 많죠. 임신하면은 자극적인 거 먹으면 안 돼. 짜게 먹으면 안 돼. 그러면서 정말 필요한데 특히 좀 막달로 가면 임신 중독 될까봐 당뇨 될까봐 겁나가지고 또 입맛대로 못 드시고 계시고 이런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생기는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임신을 해보면 출산 경험이 있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게 평소와는 다르게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입맛이 변하거든요. 왜냐하면 생명력이 2배니까요. 그래서 평소에 내가 굳이 잘 안 먹었던 거, 안 찾았던 것들인데 좀 땡기기도 하고 어떨 때는 예전에 뭐 엄마가 해주셨던 거 아니면 예전에 어디 가서 먹었던 무슨 수제비 이런 게 갑자기 생각나기도 하거든요. 왜 그럴까? 떡볶이도 생각나고 고기도 생각나고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이건 자극적이니까 먹지 말고 저건 나빠서 먹지 말고 이렇게 생각하면 과연 지금 내 뱃속에 생명이 잉태돼서 자라고 있는데 아이를 해치게 하려고? 아니겠죠. 생명력이 2배, 그만큼 어떤 본능도 훨씬 살아있고, 그리고 임신 기간 중에 아이가 자라고 그 안에서 성장하면서 필요한 부분들, 그 영양이 돼야 되잖아요. 그럴 때 어떤 음식을 땡기게 만드는 거죠. 당기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산부는 이거 먹으면 안 되고 저거 먹으면 안 되고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입맛대로 드셔라. 근데 그 중에서 다른 거는 좀 드시는데 이 소금에 대한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그 부분을 좀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임산부가 염분이나 수분이 부족하면 임신 중독이나 임신성 당뇨 올 수도 있고 출산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양수 속에서 아이가 자라고 있잖아요. 탯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산소와 영양분 다 공급을 받고 있는데 아이가 그 안에서 양수 안에서 이렇게 떠다니면서 논일고 있는데 그 양수가 탁해진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죠. 나중에는 여기 못 있겠다. 방 뺄래 하고 아이가 일찍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달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요. 그리고 또 임신 기간은 또 한편으로는 비염이나 아토피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임산부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때 잉태 전과 후에 섭생을 잘 하시면 좀 좋아질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때 그런 부분을 관리를 잘 못하면 그게 그대로 아이한테 가겠죠. 아토피나 이런 경우 상담을 하다 보면 주로 아빠가 예전에 아토피 있었던 경우라든지 엄마가 좀 잉태 중에 관리를 좀 못했다든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중요해요. 아이의 환경, 그 우주 자체죠. 양수가. 거기서 자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산달이 가까워지면은 양수가 탁해지니까 사실은 염분이 더 필요해져서 짭짤한 것들이 더 많이 당깁니다. 근데 그때 못 먹게 하잖아요. 또 부으면 안 된다. 또 임산부들 자극적인 거 먹으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상식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막달로 가면은 좀 더 염분, 소금을 좀 더 잘 챙기시고 국물이나 이런 거에 충분히 간을 해서 드시고 또 필요한 경우 따로 좋은 소금을 또 챙겨서 드시면 훨씬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 소금이 갖고 있는 짜내는 힘, 이 짠맛의 힘이 연하고 미끌미끌하게 만들어주거든요. 나중에 이제 아이도 미끌미끌 쑥 빠져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게 부족하다, 굳어있다. 그러면 아이는 신호를 보내서 마구마구 진통이 오고 나도 길을 열어주고 싶지만 몸이 너무 굳어있다 보니까 열리질 않아서 결국은 자연 출산이 어려워지거나 다른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임신과 출산, 임산부들 꼭 이 부분 잘 좀 기억을 해두셨다가 좀 잘 챙겨 드시고요. 너무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당기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야. 아이가 무언가를 만드는데 필요한 원료인가 봐 라고 생각을 하시고 맛있게 드시는 거 필요하고요. 근데 이제 임신 초기는 일부러 소금 드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한 3개월까지는 안정기간이 아니다 보니까 한 3개월 되면은 이제 안정기에 접어든다 이후 되면. 그래서 그 한 3개월까지는 그냥 나 소금 먹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짠 거 자궁이니까 필요하지 않을까? 억지로 드시지 말고 그땐 좀 잘 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짠맛은 좀 밀어내는 기운이 좀 있어서 그때는 제대로 딱 착상을 해서 자리를 잘 잡아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는 일부러 드시지 않아도 된다. 짭짤한 거 당기면 그때는 드시고요. 근데 억지로 드실 필요는 없다. 이전에 예를 들어서 소금물 하루에 막 몇 잔씩 드셨던 분인데 이상하게 안 먹힐 수 있어요. 그래서
초기에는 한 3개월까지는 그냥 몸이 원하는 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 잉태와 임산부, 짠맛의 힘 정말 중요하고 특히 또 난임인 경우, 임신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이 수태 기능, 잉태하고 이 수기, 소금은 굉장히 밀접해서 여러 가지 전통적인 부분도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다른 나라 사례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신혼부부에게 뭐 소금을 선물하기도 하고 뿌리기도 하고 이게 또 정력의 상징이면서 그런 잉태를 가능하게 하는 그런 힘이다 보니까 모든 생명의 기원이 바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명의 보고죠. 거기 온갖 생명들이 거기 있잖아요. 그래서 짠맛의 힘과 염분과 수분과 이 수기운은 임신과 출산에도 꼭 필요하다. 네, 거듭 강조를 드리고요. 양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양수 생명의 물이죠. 소금물입니다. 양수가 탁해지면은 선천적으로 태아의 뇌나 뼈 생식 기능도 약해질 수 있고요. 그래서 양수 검사를 하잖아요. 양수 검사 해가지고 어떤 이상이 있을 때 그걸 통해서 기형아 검사도 하고 뭐 하는데 양수에 많은 정보가 있는 거죠. 아이와 관련된.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양수가 탁해졌을 때 또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 가지 좀 기능적인 거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특히 피부에 많은 영향을 주는데요. 아이가 처음에는 좀 작다가 점점점 커가잖아요. 나중에 막달 되면 거의 꽉 찰 정도로 커가는데 그러면 그 안에서 자기가 뭐 오줌 싸고 똥 싸고 하면서 탁해지죠, 양수가. 그러나 우리 몸은 그걸 다 이제 정화를 해서 다시 좀 깨끗한 상태로 돌려놓는데 소금이 부족하다, 물이 부족하다. 그렇게 되면 이 양수 자체가 좀 탁해질 수 있습니다. 아이가 그 환경에 있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빨리 나 방 뺄래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산하셨던 분들 보면 어떻게 보면 아이는 살려고 나온 걸 수 있거든요. 더 오래 있다가는 막 힘들어지니까. 그런데 이제 가능하면은 달을 다 채우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양수의 상태를 깨끗하게 계속 만들어서 아이가 마지막까지 엄마의 정기, 엄마의 기운 충분히 받고 나오면 좋은데 좀 일찍 나오면 보통 이 마지막에 방광경락이 완성이 된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부실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이 방광경락 쪽, 신장 방광 쪽에 조금 기능이 좀 떨어지는, 그렇다고 막 치명적인 문제까지는 아니고 뭔가 애가 소변도 좀 자주 보고 피곤도 잘하고 그리고 태어나서 까치발 같은 거 하고 다니는 애들, 이게 방광경이 굳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임신하셨을 때 특히 양수 관리 한다고 생각하시고 깨끗한 소금 잘 챙겨 드시면 마지막까지 깨끗한 양수에 아이가 쾌적하게 포근하게 잘 있다가 쑥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회원분들 보면 이 잘 실천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출산할 때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저도 그랬고 양수가 깨끗해요. 아, 양수가 너무 깨끗해요. 너무 맑다, 그냥 깨끗한 수돗물 같다, 뭐 이런 얘기 듣는데 저도 처음에 이 조산해서 아기 낳을 때 그 원장님이 양수가 너무 깨끗하다 이런 얘기 하셔서 아니 그럼 양수가 안 깨끗한 산모도 있냐 했더니 꽤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양수에 냄새가 나거나 탁해지거나 색깔도 안 좋고. 그래서 뭐 나이와 관계없이 내가 어떻게 내 몸을 좀 돌보고 잘 밸런스 맞춰주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아이한테 좋은 환경을 제공을 해줄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몸 따뜻하게 하시면서 깨끗한 소금 잘 챙겨 드시고 그렇게 했을 때 양수 깨끗해지면서 출산도 되게 순조롭고요. 피 같은 것도 별로 안, 분비물도 별로 없이 씻긴 듯이 깨끗하게 이렇게 쏙 나오거든요. 신기하게. 그리고 아이가 처음에 좀 울지 막 그렇게 많이 울지도 않고 되게 편안하게 있는 거죠. 그리고 엄마 심장 소리 들으면서 모유 수유도 하고 그래서 순산에도 도움이 되고 또 이후에 출산 이후 회복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모유 수유도 잘할 수 있게 이 모든 과정이 사실 되게 순조로워집니다. 그래서 임신과 출산 특히 또 양수, 아이의 환경의 모든 것인 양수 관리까지 소금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일부러 싱겁게 드신다든지 뭐 자극적인 거 먹으면 안 된다 해서 짠 거 안 드시고 하지 마시고 입맛대로 음식 충분히 간해서 드시고 그리고 필요한 분들은 그 외에 또 깨끗한 소금 따로 좀 챙겨 드시면 임신, 출산 아주 순조롭습니다. 출산 이후에 또 이 교육받을 때요 보면 산후조리 할 때 이게 또 저염식을 시키는 또 이런 곳이 많고 이게 또 상식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왜 그렇게 알려주냐 하면 소금이 들어가면 수분을 머금고 있는다. 붓는다는 거죠. 붓기가 안 빠진다. 이러면서 거의 저염식을 시키는 지금 그런 추세인데 산후조리원들도 가보면 음식이 굉장히 싱겁거든요. 그러시면 안 된다.
자, 출산 전후에 깨끗한 소금 충분히 섭취하셔야지 출산 이후에 어떤 회복도 빠르고요. 그 다음에 모유도 잘 나오고 산후풍이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사실 미리 좀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이 여성들 같은 경우는 산후조리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몸 상태 굉장히 많이 차이 나거든요. 제가 상담하다 보면 뭐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든지 또 뭐 갱년기 우울증이라든지 중년에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산후조리가 잘 안 됐던 분들이 꽤 있어요. 나름 한다고 했는데 얘기 들어보면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거든요. 산후조리 잘못하면 사실 평생 고생한다. 이게 아이 낳으면서 마디마디가 다 열려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냉기가 쏙쏙 들어간다든지 아니면은 이 염분이 충분하지 않아서 짜낼 걸 충분히 못 짜내면서 생기는 어혈 같은 거 그런 것도 남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출산 후에는 일단 뭐 따뜻하게 하는 거 냉기 들지 않게 하는 건 너무 잘 알고 계실 거고요. 그렇게 해서 따뜻하게 하면서 오로 잘 배출될 수 있도록 염분 충분히 섭취를 해주셔야지 짜내는 거죠. 찌꺼기 다 짜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궁과 조직이 제자리를 찾으려면 짠맛이 꼭 필요한데 우리 선조들 정말 지혜롭잖아요. 출산 후에 우리는 뜨겁게 미역국을 먹죠. 이게 정말 사실 좋은데 국으로 먹으면서 땀 흘려서 붓기도 빼고 노폐물도 배출하고 피도 맑게 하고 자궁도 회복하고 완벽한 음식입니다. 사실 미역국이. 근데 문제는 이 미역국을 싱겁게 먹는다는 거죠. 보면은 좀 나름 잘 해준다고 하면서 이 미역국을 간을 안 하고 먹고 그러면 채워지지가 않고 내 안에 있는 이 빼내야 될 것들 남아있는 것들이 꽤 많잖아요. 충분히 빠지질 않아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또 출산하면서 양수 엄청 빠져나가죠. 혈액 빠져나가죠. 수분 많이 빠져나가죠. 그런 상태에서 또 아기 먹을 젖도 만들어야 되는데 엄청난 수분과 혈액이 필요하죠. 그럼 그것의 원료가 되는 것이 바로 물도 필요한데 그럼 물 먹으면은 뭐 다 피 만들어지냐? 절대 그렇지가 않잖아요. 소금이 함께 들어가야지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싱겁게 드셨을 때는 회음부 상처 보통 이제 자연 출산했을 때 상처 있는데 이게 굉장히 좀 더디 아물어서 거기가 아파서 그 회음부가 아파가지고 제대로 안치를 못해서 먹지도 못하고 수유도 못하고 애 낳는 것보다 난 그게 더 힘들었어요.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빨리 아물질 않아서. 그때 염분 충분히 그러니까 미역국에도 간 충분히 하시고 소금도 듬뿍듬뿍 넣고 또 따로 이렇게 소금물, 소금차 또 타서 좀 드시고 필요한 분들은 그렇게 했을 때 빨리 아물죠. 빨리 아물고 이후에 뭐 변비라든지 치질이라든지 이런 걸로 고생할 일도 없고요. 그리고 자궁 수축이 이게 염분이 부족했을 땐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도 빨리 안 들어가고 그 다음에 붓기가 안 빠져서 계속 좀 푸석푸석한 상태로 있는 거죠. 근데 요 소금하고 잘 보충을 해주시면 이게 애 낳은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붓기도 좀 빨리 빠지고 회복이 빠르죠. 컨디션도 빨리 돌아오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모유 수유를 해야 되는데 이게 굳어 있다 보니 처음 젖이 나오는 길을 유선을 터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뭐 마사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알고 계실 테니까 그런 것도 중요한데 소금이 부족하다? 그러면 굳어서 뚫리질 않죠. 막혀 있고. 그러면서 유선염. 이것도 출산보다 더 힘들었다는 그런 막 고름이 막 나오니까 피고름이 나오는 거잖아요. 열도 나고 엄청 통증도 심하고 굉장히 힘든 것 중에 하나인데 그런 부분도 미리 예방도 할 수 있고 혹시 유선염이 생겼다 하면 그때는 또 집중적으로 소금 많이 드셔야 뚫립니다. 따뜻하게 찜질하면서요. 그리고 빈혈 이런 부분도 해결이 되고 그래서 출산 전후 산후조리와 모유 수유에도 이 소금은 꼭 필요합니다.